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페도토프의 그림 모든 것이 콜레라 탓과 팬데믹 시대의 러시아 작가들에게 배우는 자가격리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러시아 작가들에게 배우는 자가격리 원칙에서 살펴볼 작가들은 알렉산드르 푸시킨, 니콜라이 고골, 미하일 불가코프입니다. 2021년 3월 27일자 기준으로 러시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는 451만 744명이었으며 완쾌된 사람은 413만 498명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97,404명이며 3월 27일 하루 발생 환자만도 8,885명이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2020년 8월 가말리아 국립전염병 미세물학 센터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닉 V를 세계 최초로 승인하였고 에피박 코로나 백신이 두 번째로 승인받았으며 코비박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 집단 면역의 길은 러시아에서도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멀기만 합니다. 세계사를 보면 흑사병과 콜레라 등 여러 전염병들이 여러 차례 유행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었죠. 19세기 러시아에서도 전염병이 여러 차례 유행했습니다. 1830년에서 31년 러시아에서는 콜레라가 대유행했는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감염자는 46만 6,457명이었고 사망자는 19만 7,069명이었습니다. 귀족과 왕족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반 디비치 육군 원수와 콘스탄틴 컨스탄티노비치 대공도 이때 콜레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료 수준, 공공위생, 개인위생 등이 현대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다 보니 사망률이 거의 50%에 가까운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감은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1840년대 후반에는 다시 콜레라가 러시아를 포함한 10여 국을 강타하였죠. 유라시아에서 이런 콜레라의 유행은 1916년부터 1923년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이동 전란파 화가이며 풍자화가로 이름을 떨쳤던 파벨 페도토프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모든 것이 콜레라 탓이죠. 누워있는 창백한 남자와 콜레라라는 말에 가슴이 서늘해지며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니 뭔가 좀 이상합니다. 회청색빛 얼굴에 눈을 감은 한 남자가 바닥에 양손을 쳐들고 드러누워 있습니다. 그 옆 여자가 솔로 남자의 가슴을 문지르고 있군요. 그 여자는 신문을 든 불그레한 얼굴의 노인이 건네는 잔을 사양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뒤에는 술병을 든 젊은 남자가 드러누워 있는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며 약간 옆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쓰러져 있는 남자에겐 관심도 없이 술을 계속 마시며 무엇인가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 여자는 고양이를 두고 실랑이를 하는 듯합니다. 한 여자는 겨드랑이에 고양이를 끼고 있고 다른 여자는 고양이의 뒷다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쓰러진 남자를 제외하곤 주위의 상황과 인물들의 행동이 콜레라라는 무서운 전염병과 연관시켜 생각할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화가의 의도가 의심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페드토프는 이 그림을 오랫동안 그렸고 치밀하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페드토프는 수채화로 그림을 그린 후 종이 뒷면에 즉흥시 한 편을 써놓았습니다. 그림의 제목이 된 것이기도 하죠. 우리 형제가 교활한 사람에게 죄를 돌리듯이 도시에 콜레라의 공포가 휩쓸 때 모든 것을 콜레라 탓으로 돌린다네. 모든 게 콜레라 탓이라네. 이 시를 읽어보면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집안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닥에 쓰러진 사람도 아마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심장에 문제가 생겨 뻗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솔로 가슴을 문지르고 있는 것이겠죠. 페도도프는 콜레라 시기에 술판을 벌인 사람들을 대놓고 풍자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식탁에서 다른 남자와 군복을 입고 팔을 뻗은 채 술을 마시며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페도토프 자신입니다. 페도토프는 술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에 술꾼이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페도토프의 그림은 앞으로도 소개할 기회가 많을 것이므로 화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콜레라로 인한 팬데믹이 1, 2년에 끝난 것도 아니니 사람들의 술판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콜레라 탓으로 돌리는 현실을 비판한 화가의 의도도 10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19세기에 거의 100년이나 이어진 팬데믹 시대에 러시아 작가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견뎌냈을까요? 먼저 푸시킨을 살펴보겠습니다.
푸시킨의 삶에서 자가격리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준 예는 볼지노에서 보낸 1830년 가을일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고향 영지 볼지노에서 러시아에서 콜레라가 유행하기 전부터 머물고 있었습니다. 푸시킨은 당대 최고 미녀 나탈리아 곤차로바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고 니즈니 노브고로드 근처 마을에 갔었습니다. 숙부가 사망하였고 푸시킨은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에게 상속된 200명 농노의 영지 키스테네보를 저당 잡혀서 약혼 여인 곤차로바에게 줄 지참금을 마련하려고 했죠. 그리고 결혼 생활 1년 동안의 생활비로 쓸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푸시킨은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도 모스크바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콜레라가 돌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연하겠지만 이런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시골에 책도 없이 친구도 없이 최근 소식을 기동성 있게 접할 기회도 없이 아무런 수단도 없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푸시킨은 우울증이 콜레라보다 더 나쁘다. 콜레라는 몸만 죽이지만 우울증은 영혼을 죽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했죠. 볼지노에서의 격리는 그의 창작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예브게니 아네긴을 완성하였고 벨킨 이야기 등을 집필하는 등 40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푸시킨은 친구이자 비평가 시인이었던 뾰트르 플레트뇨프에게 이렇게 솔직한 편지를 했습니다. 너는 약혼녀한테서 도망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상상도 못할 거야. 아내는 약혼녀가 아니야. 어딜 감히. 아내는 친형제지. 아내인 돼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 그런데 약혼녀는 셰글러프의 검열보다 더 심하게 입과 손을 옥댄다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푸시킨은 콜레라가 창궐하던 시기 어쩔 수 없이 보냈던 자가격리 기간을 창작으로 채웠습니다. 니콜라이 고골은 히포콘드리아 환자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평소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고 합니다.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걱정을 사서해서 자신이 느끼는 몸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인들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고골의 여러 가지 습관들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골은 서서 쓰는 책상에서 집필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현대의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것이 매우 유익한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서서 일하는 책상이 유행하기도 했죠. 또한 고골은 몸을 풀기 위해 일정하게 시간을 맞춰서 집안을 산책하였고 물도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골은 위가 상당히 나빴기 때문입니다. 고골과 친해서 고골이 모스크바 근교 아브람체보 저택에 머물기도 했던 세르게이 악사코프의 회상을 보면 고골은 두세 시간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반 시간이나 그 이상 이어지는 여행을 떠났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돌아다니며 10분마다 멈춰서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사전에 놓아두었던 물병에서 물 한 잔씩을 마시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러시아 작가 미하일 불가코프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의 개인적 체험을 쓴 단편집 젊은 의사의 수기로도 유명하죠. 또한 개의 심장은 의사 주인공 프레아브라젠스키와 개의 인간 샤르코프가 등장하는데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쓴 작품입니다. 불가코프의 가족은 동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불가코프는 붓돈이라는 개를 키웠는데 마당에는 미하일 불가코프라는 석판과 함께 붓돈 불가코프 두 번 올리시오라는 페인말이 걸려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불가코프의 집에는 무카라는 고양이도 키웠는데 불가코프가 너무나 좋아했다고 하죠. 그러나 의사였던 불가코프는 일상 속에서도 까다롭고 디테일하게 모든 위생수칙을 준수하였기에 고양이를 안아주지도 않았으며 식탁에 올려놓을 때는 반드시 종이를 깔곤 했답니다.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새끼를 낳기 바로 전에는 예외였는데 고양이 무카가 불가코프의 무릎 위에 뛰어 올랐을 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마사지를 해주었다고 하죠. 그러나 불가코프는 동물들을 만지고 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곤 했답니다. 그의 친구였던 세르게이 예르몰린스키는 불가코프의 청결성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게는 사냥개 한 마리가 있었다. 불가코프는 그 개를 아주 사랑스럽게 쓰다듬고는 곧바로 손을 씻으러 가곤 했다. 그러면 개는 다시 충성스럽게 불가코프의 주위를 빙빙 돌았고 그러면 다시 개를 쓰다듬고 또 곧바로 손을 씻으러 가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내가 불가코프를 보고 조금 비웃자 그는 나를 너그럽게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무지몽매하고 경솔한 사람이야. 개코에 입을 맞추다니라고요.
파벨 페도도프가 풍자했듯이 모든 것을 전염병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집안에서 자주 운동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서 슬기롭게 팬데믹 시대를 극복해가는 것은 어떨까요? 러시아 작가들처럼 말이죠. 이미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